쪽에 이제 정적분의 어디다 써볼까? 활용을 어떻게? 활용. 자, 그럼 핵심 이겁니다. 넓이 구하려고 끝이에요. 자, 결론 미리 먼저 풀이할게요. 자, 넓이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 얘들아, 우리가 x축만 그릴게요. y축 안 그려? x축만 그릴게. 근데 x축이 있을 때 어떤 함수가 꿀렁꿀렁 지나간다고 칩시다. fx.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전체의 일부분 어딘가 a부터 어딘가 b까지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때 둘러싸인 이 면적을 너무 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함수의 안쪽 넓이, 이 내부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자, 계속 저부터 안 했지만 인테그랄 y, a부터 b까지의 뜻이 뭐야? 얘들아, 이거의 뜻이 뭐라고? 단순 계산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의 y의 총합이야. 다시 뭐라고? y의 빠짐없이 모두 더하는 거. 그럼 얘들아, y를 촘촘하게 더하는 걸 한번 인테그랄 해볼래? 무슨 말이면 얘들아, 차이 좀 알아야 돼? 얘들아? 네. 그래요? 파리가 좀. 파리요? 파리채가 있다는 감각이 있는데 제가 파리는 못 이기거든요. 여기는 잡으세요. 어떻게 자식. 얘들아, 이거 구별해야 돼. 이게 진짜 수학에서의 재밌는 얘들아. 이산적인 수의 합과 vs vs야. 연속적인 수의 합. 이게 엄청 큰 차이라고. 얘들아, 이산과 연속의 차이 나니? 이거 알아둬야 돼, 얘들아. 자, 두 글자. 이산. 두 번째, 연속. 얼마나 파리도 정적분을 좋아하길래 속도로 왔을까? 내가 보자. 얘들아, 이산적인 수합과 연속적인 수합의 차이가 알아둡시다. 이산은 뭐냐면 얘들 말 그대로 이산이 뭐죠? 우리 백산 생활에서 이산은 좀 떨어져 있는 이잖아. 그래서 떨어져 있는 이야. 얘들아, 이산적인 수합은 이거. 예를 들어 1 더하기 떨어진 거. 네. 딱 떨어진 정수 같은 거. 예를 들어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7 이런 것들을 이산적인 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좀 이해됐습니까? 또는 이런 거 1 더하기 1.1 더하기 1.2 이렇게 좀 촘촘하게 더하는 소수점 단위까지 더하는 걸 좀 연속적인 합의 느낌이라고 불러요. 자, 떨어져 있는 수들의 합, 얘는 좀 붙어 있는 수들의 연속적인 합인 거지. 괜찮니? 자, 근데 얘들아, 일단 이거 풀기 전에 개념 알아야 돼. 와, 얘들아, 이산적인 수의 합은 그냥 더하면 돼요. 다시 그냥 더하면 되거든. 근데 그 이산적인 것의 합을 우리는 이미 대수 때 배웠어요. 바로 그거를 뚝뚝뚝 떨어지는 수들의 총합을 시그마라고 불렀다는 거야. 얘들아, 이제 복습을 해야 돼. 자, 이산적인 수의 대표 기호는 시그마예요. 기억나는 시그마? 뭔데? K1부터 10까지의 어떤 AK. 얘는 뭐였어? 옆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시그마의 옆에 일반항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대입하면서 더하면서 더한다. 대입하면서 더한다. 대입하면서 더하는 게 시그마였잖아. 이거는 이산적인 거야. 근데 이제부터 이런 게 뭐라고? 모든 촘촘한 것들의 합,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붙어있는 수의 합을 이제부터 뭐 할 거라면 인테그랄을 부를 거예요. 실제로 얘들아,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친척이에요.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친척입니다. 어? 이것도 S자면 S자예요. 애초에 기호의 파생이 대문자 S의 파생이거든요. 시그마는 이산적인 거, 얘는 부드럽잖아. 약간 연속적인 느낌이에요.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라고? A부터 B까지의 Y들의 연속적인 총합이야. 무슨 말이겠어? 만약에 얘들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면은 A부터 시작해서 Y 값을 모아. Y. 이게 세로 방향으로. 그럼 여기 어떤 합이 있겠지. 오케이? 있을 거라고. 자, 근데 여기 또 뭐야? B가 될 때까지야. Y. 근데 얘들을 모두 더하면 상상해봐. 내려간 거. 음수들의 Y들의 총합은 당연히 음수겠지. 따라오니? 그러면 이 양의 넓이와 이 음의 넓이가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분 시켜버리면 양수랑 음수가 서로 더해지기 때문에 섞이면서 전체 넓이가 안 나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섞이면 면적이 훼손되겠지.
우리는 양수가 넓이인데 음수양 섞여 있으면 당연히 넓이가 아니겠죠. 넓이가 뭐 한다고? 훼손당한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거예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음수의 가능성을 없애버릴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은 뭐다? 음수가 될 가능성을 애초에 제거시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볼 거냐면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자, 기호입니다. 절대값 기호.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지나가. 근데 x축에 내려간 부분은 강제로 뒤집어서 올려. 그러면 우리가 모든 x가 지나가는 동안 y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y를 위로 바라보면은 요 y들의 총합이 쌓이고 얘도 올라가면서 양수로 바뀌면서 더하면 넓이 더하기 넓이니까 전체 넓이가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즉 뭐하자? 음수를 제거시키자가 목적인 거예요. 음의 넓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시킬 거예요. 오케이? 그걸 뭐를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이용할 거야. 괜찮니? 자, 근데 쌤은 절대값 쓰는 거 매우 싫어해요. 뭐라고? 헤이트야. 거의 혐오한 정도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값 씌워서 접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뭐 할 거냐면 이거야. 자, 이제부터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겁니다.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 다시.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일단 넓이를 구할 함수를 그리세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자? 구간을 쪼개서 넓이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프 그리세요. 저는 미분을 할 때든 적분을 할 때는 계속 그래프 그리고 말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 그려서 안전하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세요. 오케이? 그리고 적분 시작하세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처음과 끝을 세로선으로 그었더니, 다시 한번 처음과 끝을 세로선 그었더니 이 안쪽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y 이렇게 어떤 적당한 지점, 여기를 내가 C라고 부를게. C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뭐하자? 인테그랄 처음과 중간 지점을 놓고 여기다가 절대값 y 풀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렸다는 건 방향이 있는 거잖아. 디렉션, 방향이잖아. 그럼 여기 확실히 음수 아닙니까? 네. x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구간 설정한 뒤에 여기 빈칸에다가 y지만 마이너스 y를 적분해야지라고 상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뒤 부호를 보면서 부호 바꿀까? 그대로 쓸까를 고민하면서 적분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간은 C부터 B까지인데 그냥 y를 할까? 마이너스 y를 할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이때는 그냥 y. 이런 식으로 각각 구간 쪽에서 계산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양수가 보장된 그림, 즉 x축에 위에 떠 있으면은 그냥 y. x축에 내려간 부분에 그냥 y가 아니라 억지로 마이너스를 붙인 y를 올려놓고 적분 계산 적분하시면 항상 양의 넓이가 보장이 되게끔 나오니까 절대값을 최대한 쓰지 맙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 절대값은 솔직히 말해 수학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너무 안전장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프 그리고 구간을 쪼개고 양의 넓이가 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y 중에서 y의 부호를 조작하자. y의 부호를 조작하자. 좋습니다. 오케이. 연습 문제 하고 다시 이번으로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420번. 이거는 친절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다시 친절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저 빨간색 색칠된 곳을 구하기 위한 적분의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근데 그래프가 너무 친절하게 0과 2를 관통하는 윗부분이 여기를 너무 구하고 싶다.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처음과 끝을 설정해요. 처음 x, 마지막 x. 그래서 인테그랄 처음 x, 마지막 x를 적분 기호에 올려놓습니다. 0, 2. 그 다음 뭐 하자? 이 빈칸 채우기. 여기 적분의 부분.
y를 쓸까 마이너스를 쓸까 고민하면 돼요. 지금은 이 그래프 거짓말하겠니? 위에 있는데 플러스. 그냥 y 쓰면 돼. 그러니까 답이겠지로 일단 바꿔치기 하는 거야. 넓이를 기호로 바꾸면 얘가 대신해 줄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지금은 특별한 y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으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적분작하시면 됩니다. 자, 적분작분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이 끝 아래 끝 2요. 근데 0은 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2만 대입하시면 진짜로 넓이가 나와요. 그렇죠? 3분의 8 더하기 4니까 3분의 4가 최종 구해진 그 양수가 넓이를 이루어야겠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1.3333333 오케이 1.33333 나무는 이상한 넓이인 거예요. 오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를 분수값으로 계산 가능하다는 걸 수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적분이라는 기호를 있네. 오케이? 네. 자, 근데 다시 앞으로 갈까요, 얘들아? 우리 지금은 하나의 함수를 구했거든요. 근데 함수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다시 앞에야. 이번 박스 가자. 205쪽. 205쪽. 자, 근데 얘들아, 만약에 함수가 두 개 있을 때 함수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할까? 자, 예를 들어 x축이 있고 오, 그리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좋아하네. 그러니까 gx 그래프, 저는 fx 그래프.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가 두 개 동시에 지나갈 때, 자, 동시야, 따당. 그때 지금 우리는 A라는 지점부터 적당한 B, 여기 교차하는 지점을 C라고 부를게요. 자, 그때 만약에 A부터 B까지 촘촘하게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뭐 어떻게 할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요. 기사님. 자, 발상은 뭐야? 자, 현수 들어볼까? 자, 아까 뭐 했어? 쌤 설명할 때는 적분의 의미는 y들의 총합이야. 다시 y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쌓이면 연속적으로 쌓이면 넓이가 되는 거야. 선이 모임이 넓이니까 면이 되는 거니까. 봐봐, 얘들아, 지금은 얘를 봐봐. 넓이 구하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간격을 적분하자. 다시 전체를 보지 마시고 이 안쪽을 보세요. 만약에 위에 떠 있는 그래프랑 내려오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 선과 선의 간격을 연속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면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올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렇게 할 거야. 인테그랄 처음과 끝에 y 빼기 y를 할 거예요. 다시 이건 살짝 말장난이야. 자, y 빼기 y. 의미는 뭐다? 한쪽의 y에서 다른 한쪽의 y를 억지로 빼는 거예요.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x축이 위에 떠 있는 거 말고 함수랑 함수를 비교했을 때 이 사이사이를 메꾸는 간격. 이 값들을 모두 쌓아 올리면 선들의 모임이 면이 되는 거라서 이런 복잡한 넓이도 구해지겠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y 빼기 y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넓이를 구할 땐 항상 양의 넓이가 나와요. 넓이라는 건 양수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 이때도 y 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끼리는 위에 놓인 y에서 아래에 놓인 y를 순서에 맞춰서 빼면은 항상 양수가 됩니다. 다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에 순서대로 빼고 접근하시면 항상 양의 넓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위아래의 기준이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지금은 A부터 C까지야. 그러니까 한 번에 가지 말고 끊어서 가자. 끊어서 갈 거야. 그럼 A부터 B까지 둘러싼 곳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근데 첫 번째 구간은 인테그랄 A부터 C를 처음부터 끝으로 보는 가운데 넓이인데 여기는 누가 위에 있니? 하얀 곡선이 위니 노란색 위에 있니? 이 사이에서 하얀이가 위에 있지. 그러면 하얀이가 더 큰 거야. 큰 정도고 얘는 작은 정도라고. 오케이? 따라서
위에 놓인 거에서 아래 거를 y 빼기 y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얘가 y 값이고 얘가 y 값인데 하양이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때는 fx 빼기 gx를 뺀 값을 적분하면 이만큼의 넓이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야 인테그랄 다음과 다음 C부터 B까지도 접근하면 돼. 근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수가 어떻게 돼? 따라잡히죠. 다시 여기부터 따라잡히기 시작하죠. 이게 따라잡힌다는 표현? 노랑이가 더 위에 있잖아. 하양이가 살짝 아래 있고. 그럼 이때는 이 간격을 양수로 읽으려면 음수 말고 양수의 간격을 읽고 싶어. 양의 길이. 그래서 얘에서 얘 빼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높은 것을 낮은 걸 빼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위 빼기 아래. 그래서 이번에는 바톤 터치에서 gx의 간격에서 fx를 빼면은 넓이 더하기 넓이니까 전체 넓이가 양수로 보장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오니? 네. 뭐 하자? 함수 두 개면 위 아래라는 서열을 확인하세요. 서열.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뺀 순으로 적분 위에 올려놓으면 넓이가 잘 나오게 돼 있다. 오케이? 자, 세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적분의 구간이 어딘지를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적분을 당한 함수가 위 아래라는 함수의 그 위치 관계까지 잘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식을 만들고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자, 423번입니다. 얘들아, 지금은 두 함수가 섞여 있는 저 파란색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파란색 부분을 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 곳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세로선 거보자. 이렇게 거보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쌓아 올리면 넓이가 될 거야. 자, 근데 지금은 이 세로선들은 위 아래 보면은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직선이 더 위에 있죠. 왜냐면 직선이 포물선보다 위에 떠 있으니까 얘가 더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따라서 동일 상상마다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걸 적분하면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자, 근데 얘들아, 지금은 처음 끝은 0, 3으로 써 있을 거예요. 원점이니까 0, 3이니까 3 써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0까지 여기다가 빈칸 채우면 돼요. 우리고 싶은 것을 넓이를 뒤로 옮겨요. 바로 위에 놓인 y에서 아래 놓인 y를 빼면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 대입하면은 인테그랄 0, 3인데 위에 놓인 y 누구야? y는 저거와 y는 저거에 두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거 얘가 위에 있죠? 그래서 얘를 먼저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x 빼기 y 다른 y 얘가 다른 y겠죠? 그래서 이거 빼시면 적분 출발하시면 돼요. 설계했으면 시작하지. 오케이?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거 분배하면요 따라오니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적분 출발. 자, 적분 지수 올리고 나눠. 그리고 대입할 준비 3명. 0은 대입할 필요 없어서 감사합니다. 3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3을 대입해 보니까 몇 나와요? 2분의 27 빼기 9 니까 통분해서 빼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넓이를 구할 때 그 넓이를 당하는 넓이인 곳에 테두리를 보셔야 돼요. 테두리 위 아래에 이 테두리 선을 적분하면 되는데 뺀 것에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차이의 적분이 넓이를 의미한다. 그럼 얘들아, 비슷하게 아래 문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곡선과 곡선이 둘러싼 초록색 면적을 재고 싶어. 그러면 저 넓이를 기호로 옮겨보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가 우리 희망하는 넓이에요. 어떻게 보지? 물론 양끝가 이 마이너스 적혀있고요. 이 적혀있긴 해요. 오케이. 자, 각각의 끝점을 따라가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라는 규칙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x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규칙성이 있어요. 자, 넓이 어떻게 구하지? 아 저기서 잘 빼요. 자, 처음과 끝을 점으로 찍으세요. 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이사이를 선으로 만들면 세로선 세로 두면 이 차이들을 쌓아 올리면 넓이가 될 거라서 적분이라고 부르시면 적분. 근데 위에서 빼기 아래 거야 되니까 얘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넓이를 재기 위해서 기호로 만들면 쉽게 어떻게 돼요? 자, 인테그랄 적고 위크까지 끝을 적어요. 마이너스 말씀부터 1까지 충분하게 달려가는 방향이야. x가 달려가는 방향이고 그때 올리는 거.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보이니? 진짜 이해돼? 얘가 위에 있잖아. 위야.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강제로 빼. 아래 거. 아래 함수. 여기가 지금 아래 함수죠. 그럼 아래 함수의 규칙을 따라가면 요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x. 오케이? 적분을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 또 친절한 게 있지. 적분 기호로 바꿔보니까 이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요? 앞단은 우리 오늘 수업 타임에 했던 거지? 대칭고시네. 적분의 구간이 대칭이에요. 오케이? 그럼 뭐 할 수 있지? 기함수는 줄일 수 있어. 근데 지금 둘 다 우방수네, 그치? 우방수니까 0으로 바꾸고 2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분해보시면 2배에 곱하기 바로 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에 대괄호 닫고 1, 0 1부터 2 가면은 엄청 되십니까? 몇 나오죠? 4 2 나오고 그거에 2배까지 해보시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모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정적분이 도움을 줍니다. 정적분이라는 기호에 친숙해지세요. 자, 근데 방금 연습 문제들은 그래프를 줬잖아, 사실. 그러니까 차이점을 알아야 돼. 앞에 연습 문제들은 친절하게 뭐 했어? 그래프가 보이니까 뺐어. 그치? 근데 그래프가 없는 경우가 여러분들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왜? 너희가 직접 그려야 되니까. 자, 필수 문제 보자. 필수 문제 1번. 자,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다음 거. y는 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3x에 자 구하라는 게 뭐야? x축과 둘러싸인 거지. x축은 기준선이다. 넓이. 오케이. 가봅시다. 그럼 얘들아 지금 거기 해설지에 보면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잖아. 근데 너희는 해설지 없이도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미분을 활용해서 배웠잖아. 중앙 보이나요? 다시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해서 미분 그 그래프 이거 배웠어. 근데 그때는 뭐였니? 차이점 알아야 돼요, 얘들아. 그 도함수에서의 그래프 그리는 법 뭐였어 그때는? x축과 y축을 없앤 채로 대충 그려놓고 극각 표현한 다음에 막 계산해서 했거든요. 근데 넓이를 구할 때는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미분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극값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넓이를 구하시오의 문제는 그래프 그려야 되긴 하지만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까랑 다른 방법으로 구할까 중에서 다른 방법 구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절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절편법 뭐죠? 다시 절편법이 뭐예요? 그래프 그릴 때 절편법은 0이 되는 수를 잘 대입해서 뚫고 지나가면 돼요.
이해되네. 다시 한번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 말을 좀 들어봐 얘들아. 이거 이차함수 그릴 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는 정말 애기틱한 애기들이 하는 그런 문제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그냥 절편을 구해서 꼭지점 말고 절편을 찍어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이차함수의 방정식을 만들면 이거 절편 구할 수 있죠? 몇인데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절편 인수분해 보니까 100마 3 100 1 이거를 크기 순으로 찍으면 마이너스 1 꼭지점 찍고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절편을 먼저 찍은 뒤 문자 앞에 개수요 100 이렇게 되고 그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잖아. 그럼 두 점을 치면 아래 볼록은 자연스럽게 뭐가 이렇게 개수는 아니거든. 이게 이차함수 그리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지금부터 중요해집니다. 미분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원시적 방법으로 원시 그냥 인수분해 해. 0이 되는 수를 x축에 찍어 점점 부드럽게 연결해 개형에 맞춰서.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그럼 그래프 그린 뒤 x축과 둘러싼 곳을 색칠해. 여기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곳이야. 그럼 x축과 둘러싼 곳은 이차함수의 x축은 여기.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럼 구하라는 걸 그려보니까 여기야.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기호로 만들기. 자, 정적도를 만들자.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처음과 끝이야. y부터 3까지. 여기는 빈칸 설정. 그냥 y 할래? 마이너스 y 할래? 마이너스 해야 돼. 여기 네모네가. 바로 마이너스 y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려가는 게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해서 내려가 보니까 마이너스 y. 그래야 양수가 될 거야.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3까지 y의 부호 바꾼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거 부호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 x 되고 더하기 2x 플러스 그 다음은 적분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안에 내가 안 해줘.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해설지에는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지. 근데 그게 그려지는 원리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원리. 자 이거 어떻게 그리죠? 3차 함수 그리기 때 원래 앞에 내용이었다면 미분에서는 미분했어요. 하지만 저희 미분 없이 그리는 게 보여주더라고요. 넓이 구할 때는 미분이 아니에요. 오케이? 뭐 하자? 절편 풀업을 봅시다. 이거 0이 되는 수는 뭐지? 그리고 x축과 y축에다가 올리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 x죠? 그쵸? 인수분해 되잖아? 되지? 이거 형수가 괜찮니 진짜? 자, x로 보자. 그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거 한 번도 인수분해 되지? 그럼 0이 되는 수를 차례대로 구하면 x는 1, 3, 0이니까 순서리면 0, 1, 3 따라오니? 그거를 x축 위에 올려놓는 거야. 지나가야 되는 수점 0 지나가야 되는 수점 1 지나가야 되는 수점 3을 0, 1, 3 찍고 그 다음은 문자 앞에 방향을 보는 거야. 아까도 이렇게 했잖아. 아래로 굴러오는 2차함수에서 아래로 이거였어. 그럼 3차함수의 양수는 이건 뭐였죠? 데크 모양 손을 만지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올라내려 올라. 따라서 지금은 여기다가 뚫고 지나가면서 올라내려 올라를 느낌 있게 그려요. 느낌 있게. 느낌 있게 가자. 어떻게 돼? 올라 내려 그래요. 그리고 올라 하는 게 거의 층에 써 있는 그림일 거야. 오케이? 절편을 구한 뒤 뚫고 지나가면 된다고. 개형을 맞추면서. 자, 그다음은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보니까 x축과 둘러싼 곳은 여기 두 곳 생기네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두 번 구해야 되는 문제. 오케이? 자, 두 번 가는 문제. 근데 그래프를 잘 그려놨다면 넓이 구하는 거 이제 해석만 하면 돼. 첫 번째 구간을 쪼개서 접근하자. 여기서 끊고 싶지? 여기서 끊고 싶지? 끊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봉우리가 있어. 봉우리. 오케이? 자, 근데 얘는 y를 접근하면 넓이가 될 거야. y 값을 접근하면 넓이가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은 0이죠. 플러스 y 할래, 마이너스 y 할래? 자, y 할래고 마이너스 y 할래. 그리고 y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y 하면 돼. 그리고 인테그랄 1, 3 쓰고 여기는 그러니까 내려간 것들의 접근이라서 마이너스 y에 대해서 양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각각 대입하고 각각 대입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요 0이 되는 수 말고 이 식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세제곱 빼기 4x제곱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인테그랄 1, 3까지 마이너스 y니까 부호 다 바꾸면 돼요. x제곱 플러스 4x제곱 빼기 3x 그 다음은 적분하고 대입하고 적분하기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네. 여기는 좀 손이 아프겠죠? 어쨌든 저 문제랑 이 문제 모두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학생은? 절편 이완 방법, 절편법. 절편법이라고 해서 0이 되는 수를 차례대로 구한 뒤 뚫고 지나가는 개형을 그리죠. 물론 이참수는 아래 구역이라는 건 이미 배경 지식이고 3참수의 배경 지식도 그래프 기억하시죠? 그럼 그래프 그린 다음에 구간마다 적분을 y 할지 마이너스 y 할지를 선택한 후에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RM도 풀어볼까요? 425번. 그래프가 없을 땐 너희가 직접 그려야 돼요. 계산 매우 막막하죠. 이거 만약에 구해봤더니 음수로 끝났다? 그럼 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맛있어. 그래서 그냥 구해진 것은 절대 검색이 돼요. 음수는.
아마 두 번째 문제가 3차함수의 정적분은 계산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왜냐면 두 번 해야 되거든. twice 두 번 해야 돼. 답이 정확히 맞을 때 그 뿌듯한 쾌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오! 올라왔네요. 맞았어요. 네, 둘 다 정답. 좋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1번, 2번. 1번은 정답이 36, 2번은 8 나와야 됩니다. 36과 8. 같이 볼까요? 1번부터 틀리면 안 돼. 1번 맞춰야죠. 1번. 1번 맞춰야 돼요. 좀 뒤에 치고. 네. 이거 36 나와야 된다. 36. 왠지 보자. 자, 일단 그래프 대충 그려보자. X축만 그릴게. 이거 이차함수의 그 0이 된 수 구하면은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 되니까 크기 순으로 읽으면 0이 되는 수를 크기 순으로 마이너스 4이. 마사와 근데 그거와 방향까지 그린데 꼭지점 그러니까 마치 두 점이 이렇게 근데 아래 1이니까 아래로 부족하게 지나가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그럼 그리면 구하라는 건 여기인 거죠. 그렇지. 여기 어디 구하지? 그럼 얘는 처음과 끝을 알고 y 내려목은 적으면 되니까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의 마이너스 y가 답이겠지. 안전장치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y는 전적 양수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럼 인테그랄 마사부터 2까지 y를 가져오고 부호까지 바꿔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되고 빼기 2x 플러스 8 다음은 적분하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계산 내가 안 해줘 얘들아. 하면은 36 나와야 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의 둘러싼 넓이 그려봐야 알 수 있어요. 자, 그려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x축만 그릴게요. x축. 오케이. 근데 얘들아 희망해야 돼. 희망. 3차 함수의 0 지점이 몇 개 나올까요? 이거 열심히 조리집법 하는 바보가 있던데 바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조리집법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이거 애초에 조리법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2 x제곱. 앞에 두 개씩 돼.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 묶으면서. 그럼 이거 묶으면 돼요. 앞에 그 x제곱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 묶으면 x 플러스 3. 그렇죠? 이거는 그냥 x 플러스 3 묶으면 그냥 공통 문자가 발생했으니까 인수분하면은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로 더할 거잖아. 0이 되는 수가 크기 수로 보이니? 네. 마일? 마3? 아, 마일? 1 좋아요. 그럼 그림 옮기자. 그림 옮겨. 마3, 마1, 1. 근데 얘가 지금은 동일 간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눈썰미가 그래. 동일 간격이야. 두 칸 차이고 두 칸 차이야. 그러면 이제 그릴 건데 얘가 지금 문자 앞에가 마이너스였으므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 오케이? 졸리니? 네. 솔직하네요. 근데 얘를 다 구하는 게 문제 의도야. 넓이를 다 구하라. 근데 지금은 다행히 간격이 일정하니까 두 칸 접근이니까 뭐 하면 되겠어? 이거 센스가 필요해. 진짜로 접근할 거야. 그림 잘 그렸으면 똑같은 거. 뭐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하나만 구하면 되게 왜냐면 그림 너무 나이스하잖아. 하나 맞아.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인데. 그래서 그냥 하나에 두 배 하자. 근데 주로 양수가 보이는 부분을 그래도 되지. 여기는 그래? 따라서 인테그랄 처음과 끝 마이너스 1이었고 1이었거든요. 그래? 윗부분 여기는 그냥 위에 양수니까 y 하면 돼요. 그치? 근데 이거 넣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얘들아? 마지막까지 쌩 녹아다는 거 아니야. 쌩 녹아다는 거 아니야. 오 우기 해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은 하나 물론 이거 두 배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우기 되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기함수 무시해도 돼.
오케이? 그럼 얘만 하면 되고 두 개만 하면 돼. 따라서 뭐가 돼? 4배가 되겠지? 인테그랄 0으로 바꿨을 때 20. 오케이? 적분하면 돼요. 오케이?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의 위아래 끝 1. 1만 넣어도 충분하니까 2가 나오고 4배까지 하면은 8이 되겠지.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 중간에 푸는 과정에서 무함수, 기함수의 대칭적으로 쓸 거야. 오케이? 아래 문제는 집에서 해보시고. 그러니까 필수 문제 이거. 얘들아 이것도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인데 똑같은 것 같아요. 넓이가 서로 달라 보이면 그냥 생적분 하셔야 돼요. 여기 실제는 뭐 하면 되겠어?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마이너스 y를 장착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y. 위로 올라간 부분은 그냥 y 좀 접근하면 돼서 두 번 접근하시면 돼요. 오케이? 힘든가요? 네. 여러분들 체력 부족밖에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427번 같이 풀자리 차라리. 내가 427번 문제도 뭐 하래? 오른쪽 그림 줄 테니까 면적을 재봐. 근데 초록색 넓이가 매우 섞여 있죠. 뒤섞여 있는 거 보여요? 넓이가 뒤섞여 있죠. 자 설계만 해보세요. 그럼 설계. 자 이렇게 간 부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색칠되어 있고요. 색칠되어 있습니다. 함수식은 주어져 있죠. y는 이차문제 위로 올라간 거.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거의 책에서 주어진 게 여기 숫자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 여기 원점. 자 적분을 설계해 보자. 적분 설계. 첫 번째 함수식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돼? 함수식을 바라보면서 일단 절편부터 구해요. 여기 절편 구해야 돼. 절편. 그래서 절편은 0이 되는 수를 와보게.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x죠. 일단 0이 되는 수 구하는 과정에서는 구받고 되니까 이렇게를 방정식으로 풀게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2는 1, 2는 2, 그다음에 1, 1, 그다음에 따로딱 하면 오케이? 그럼 이게 0이 되는 수를 크기 순으로 읽으면 아다리가 맞죠? 내 그림이 무슨 견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1입니다. 내 그림이 무슨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되죠? 절편을 찾은 후 넓이 조각별로 더하자. 자 조각별로 더하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선 그으면 내려가 있잖아. 내선 문제에서 내려가 있잖아. 이렇게. 얘는 인테그랄 쓰고 처음과 끝 x의 처음 끝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하고 뭐 하면 될까? 여기를 꾸며주세요. 그냥 y야 마이너스 y야? 마이너스 y 해주고 그리고 더하기 다음 설계를 먼저 하고 여기. 근데 여기 선 그으면은 모두 양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적분 y. 근데 여기는 9가 들어가면 x부터 여기까지 y. 오케이? 그럼 설계하고 계속 하자. 참고로 여기 땡큐죠? 땡큐야. 왜냐면 딱 봐도 이 느낌이 있어요. 대칭적분이죠. 가보자. 자, 야. 저거 9 바꾸자. 마이너스 y니까 2x 제곱 빼기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인테그랄 x부터 1까지 그냥 y. 요거 저번에 아니야?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냥 뭐 할까? 적분하고 대입하시면 돼요. 스킬이 없죠.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원래 적분은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어려웠어. 어렵다기보다 계산기 어려웠어. 계산기가 필요하지. 그러면 12분에 10분 나와. 그러다. 맞아. 미리 하고 있었어. 그래. 체력이 좀. 여기 선거 대충 적분하면 되는데. 해보시면 12분에 10분 나오고. 이렇게 집에서 해보면 넘어갑시다. 다음 쪽. 자, 그다음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의 팁이 있어서 외울 게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일부러 너희가 쌩 고생하는 걸 지켜본 거거든. 사실 근데 공식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너희가 쌩 고생하는 걸 저는 즐겼습니다. 하지만 우와.
국민 공식.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2차 함수 넓이 공식. 이제 가봅시다. 자, 간다. 자, 이거는 옆에 살짝 빈 공간 필기 좀 할까요? 자, 이거는 안 외우면 흑우입니다. 호구예요, 호구. 왜냐면 방금 너희 지금 접근할 때마다 1분 2분 걸렸지?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감사한 이야기. 볼게요. 간다. 자, x축이 지나가. 오케이? 2차 함수만 되는 거야, 일단은. 자, 2차 함수의 형태를 내가 y는 ax제곱 bxc라고 일반형으로 줄게요. 오케이? 그때 2차 함수랑 x축이 이루는 이 뒤꿈치 부분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스마일하고 있잖아요. 스마일 여기. 아니면 그 뭐라 하지? 눈썹 모양. 이 눈썹 모양의 넓이 공식 또는 손톱 모양. 손톱 모양? 이 손톱 모양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양 끝의 절편을 알파랑 베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다시 이거 0이 되는 수 찾으면 되겠죠.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 이 2차 함수의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s라고 부르면, 자, 대문자 s야, 넓이 s. 다음 거 씁니다. 자, 외울 때 이거예요. 63 공식입니다. 자, 63 공식을 외워요. 63이야. 6분의 세제곱입니다. 자, 일단 뼈대로 외우세요. 63. 키워드 6 그리고 3. 6분의 세제곱. 6분의 세제곱. 6분의 세제곱입니다. 이건 뭘까요? 아까도 예상할 수 있는데 바로 A-B 차이의 세제곱이 베타만이 달라요. 아니 이거 틀어봤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간격의 세제곱이 가로의 제곱, 가로의 세제곱이거든요. 자, 그래서 6분의 x의 차이 세제곱에 곱하기 절대값 최고차 함계수. 맨 앞에 있는 볼록한 정도의 최고차 곱하기 그 절대 곱하면 넓이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외우면 편리하겠죠가 저희 일단 결론이거든요. 63 공식.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저기 앞에서 얘들아 208쪽 다시 볼까? 208쪽에 아까 425번 너희 개 노가다에서 답도 틀린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답까지 틀렸어요. 425번에 1번 2차 함수에 둘러싼 것은 예를 들어 이거 425쪽에 425번에 1번 문제 있잖아.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잖아. 이거 공식 쓰면 딸깍이에요. 다시 공식 쓰면 딸깍이라고 그냥. 이거 여기서 표현이야. 아까 그래서 외쳤죠? 아사랑이가 나왔죠. x 바로 30이요. 그러면 그냥 공식 쓰면 돼요. 만나는 거 찾고 6분의 세제곱 사이다. 6분의 세제곱. 6분의 세제곱. 그다음에 이거의 차이. 얘를 빼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고차한 게 이거 1이 소외거니까 절대값은 1이거든요. 곱할 필요 없어요. 와, 그래서 그거 나면 3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63공식은 검토용으로도 좀 배워요. 저는 검토할 때도 쓰거든요. 정직하게 적고 공식. 오케이. 오케이. 쌀쌀이니까 이건 외워주고. 자, 근배드대. 근데 얘들아, 총 저는 3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3개. 다음 거. 아, 참고로 얘들아, x축과 둘러싸인 넓이지 이렇게 애매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63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접근해야 됩니다. 끝부터 끝까지만 되는 거예요. 끝부터 끝까지만 접근할 때가 그 둘러싸인 모든 곳이 63식이지 애매한 부분은 넓이는 없습니다. 접근하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얘들아, 이번에는 2차 함수랑 스쳐 지나가는 1차 함수가 있어. 자, 2차 함수는 1차 함수야. 얘를 내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줄게. 2차 함수. 두 번째 거를 모르겠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줄게. 2차랑 1차. 자, 그럼 마찬가지로 2차랑 1차가 만나는 곳에 이루는 곳이 있죠. 이루는 넓이. 어디야? 스마일. 이거 묶고 있잖아요. 이렇게 묶고 있어요. 썩소를 날리고 있죠. 근데 이거 보면요. 그것도 손톱 모양이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톱 모양이야. 오케이? 그때 그럼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둘러싼 이 넓이도 공식이 있습니다. 살짝 기울어진 거야. 다시 이거를 살짝 기울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거를 살짝 기울인 느낌이 어떤 2차랑 1차에 교차하는 곳입니다. 믿었습니까? 자, 이거 여덟 번째. 자, 양끝점을 구해요. 양끝점 만나는 곳이요. 얘를 내가 편의상 알파랑 베타라고 부를게. 똑같이 x좌표를 알파로 했다. 그때 이 이루는 넓이 s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 최고치 하는 게 구해줬네. 오케이? 그러니까 쌤이 뭐라고 했는데 방금 이거는 정직한 모양이고 살짝 이걸 회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거. 근데 얘도 잘 넓이가 똑같아요. 보존이 됩니다. 넓이가 보존이 돼요. 양 끝점의 좌표만 안다면 x좌표의 차이의 세제곱의 6분의 그리고 최고치 됩니다. 오케이? 외울 수 있겠나요? 감사합니다. 3개가 있겠습니다. 3개. 자, 라스트야. 라스트. 이번에는 얘들아 순서로 보자. 2차 함수랑 x축, 2차 함수랑 직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2차랑 2차요. 자, 2차. 다시. 얘들아,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둘러싼 것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 뚱땡이 보여요? 여기 뚱땡이 보이는데. 뚱땡이 넓이 구하겠습니다. 반으로 줄였다. 오, 좋은 생각인데요. 일단 얘들아, 항함수를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볼게요. 다른 걸 y는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c 프라임은 서로 다른 더함수가 있다고 치자. 자, 그때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이루는 이 가운데 넓이도 공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증명은 쉬워요. 이거 씩 그으면 되거든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전체가 돼요. 이 공식을 2번 쓰면 되는데 뭐 그걸 증명하는 건 안 하고요. 그래서 자, 2차 함수 두 개가 둘러싼 이 넓이를 라지 s라고 두고 양끝점, 양끝점이야. 양끝점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준다면 양끝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넓이 s는 넓이 s요. 똑같아요. 6분의 차이의 세제곱입니다. 6선의 공식. 오케이? 근데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곱하기. 바로 곱하기인데 절대값 더하기. 앞에 있는 대가리에 뺄셈의 절대값. 최고차 한계수의 간격이요. 이거 둘 다 1이면 어떻게? 그러면 애초에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둘러싼 곳이 없거든요. 1이면 이런 느낌이라서 둘러싼 곳이 애초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평이동이라서 1이면 거의 안 되고 살짝 그 볼록함이 달라요. 볼록함이 다를 때는 어떻게 있고 이 볼록함이 다른 두 함수는 630이 되는데 마지막에 곱해지는 수는 처음 함수의 맨 앞에 개수와 마지막 함수의 맨 앞에 개수의 차이의 절대값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물론 이 문제든 저 문제든 이 문제든 간에 공통점은 뭐야? 양끝점은 구해야 돼. 만나는 곳이 언제는 계산해 봐야 돼. 알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분을 하기 싫어질 거예요. 왜냐면 넓이 공식 몇 개 있는 거는 쓰면 되니까. 빠르기 풀기 위해서야. 이런 문제는 더 되는 거죠. 1번 문제는 뭐냐면 필수 문제 3번의 1번 y는 x제곱 빼기 1이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자, 그럼 뭐 하자? 그러면 얘들아 두 함수가 둘러싼 곳을 색칠해 보래. 이 두 함수 둘러싸인 넓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이거 하고 쉬자. 오케이. 자, 얘들아 보자. 숙제가 너무 많은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얘들아, x축과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있다고 칠게. 자, 근데 함수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는 건 어지러워요. 다시 동시에 바라보는 건 어지럽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섞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엄청 머릿속에 간결해지지 않겠니? 두 개를 보는 것보다 한 개가 쉽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오늘부터 새로운 일 말해줄게. 바로 두 함수를 섞었을 때 우리 이제부터 차이 함수라는 걸 말할 거야. 이거는 대치동 다 쓰는 용어예요. 대치동이나 인서울은 다 말해요. 자, 차이 함수를 구하자. 다시 두 함수를 뺀 함수 삭제시킨 거. 다시 두 함수를 삭제시킨 거. 바로 차이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차이 함수의 약속은 다음과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y는 y 빼기 y. 다시 이 말장난인데 새로운 y는
전 단계의 y와 전전 단계 y를 뺀 만큼을 받아들인 함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얘들아 노랑이랑 하얀이가 섞여 있으면 어지럽잖아. 자, 근데 각각의 x마다 이 노랑이랑 하얀이를 빼면 다시 저쪽의 y좌표에서 이쪽 y좌표를 빼면은 이 간격이 있겠죠. 따라오니? 따라오죠. 즉, 이런 관계식 위에 올려놓자. gx 빼기 fx. 서로 뺀 함수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봐봐. 그러니까 gx 빼기 fx는 gx가 움직이는데 fx를 빼진 함수예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gx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fx는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빼면은 새로운 x축 상에서 이만큼의 간격을 그림에 두니까 어떤 점으로 옮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간격을 아래로 눌러요. 얘에서 얘 뺀 거 여기를 눌러. 그럼 그런 식으로 점별로 다 옮기면은 마지막 여기 있지. 여기 두 함수가 만나는 지점. 거기선 제에서 제를 빼면 아직 gx 빼기 fx는 이 곳에서는 빼면은 0이 되겠죠. 왜냐면 길이가 빼면 0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마치 절편처럼 보일 거예요. 자,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야. 자, 근데 두 함수를 빼겠다는 걸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자, 어떤 함수가 진행되면서 아래쪽에 놓인 걸 뺀 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간격을 새로운 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겠지. 따라오니?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여기 뭐였겠어? 여기. 여기도 차이 함수 입장에서는 0점이겠지. 0점. 0이 되는 지점. 혹시 이거 이해되니? 현수 이해돼? 차이 함수를 받아들이면 엄청 수익이 많아져. 두 함수를 빼는 순간 교점에서 0이 발생할 거야. 그리고 이 뺀 거 이 간격을 y 좌표로 그리면 적당한 곡선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따라오니? 대부분의 눈깔들이 다 동태 눈깔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사실 차이 함수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얘들아, x축이 있고 하나의 함수가 있으면 얘는 할 게 없어요. 오케이? 할 게 없어. 근데 봐봐. x축이 있어. 여기 편의상 얘들아, 너희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얘를 내가 gx라고 부를게. 직선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fx를 그려볼게. 오케이? 얘는 x축이야. 얘는 직선이야. 얘는 곡선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볼 거야. 바로 뭐냐면 알아보고 있니? 대부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함수야. 이거 만들어 보자고. 자, 집중하세요. 자, f 빼기 g를 한번 그려보자. 근데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뭐겠어? 두 함수를 뺀다는 건 간격을 값으로 보는 거야. 간격. 오케이? 그럼 얘들아, 마치 원래는 x축이 기준선인데 얘랑 얘를 뺀 함수는 그림을 옮기면 잘 들어? 여기가 지금은 gx축이야. fx는 g에서 fx 뺀 거는 이렇게 되겠어. 이 그림 말은 어때? 자, 생각해보세요. 실을 잡아야 이렇게 눌러. 그러면 어차피 얘들아, 간격이라는 건 상대의 적인 거야. 간격. 그러면 이쪽과 가운데를 모두 뺀 거를 모으면 f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요 간격들이 좀 이차함수꼴로 나오겠지만 지금 x축을 마치 이렇게 회전시키면 gx를 x축으로 바라보는 기준선에 대해서 허물선처럼 그려질 거라고. 살짝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느낌 알겠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취급할 거라니까 기준선. 원래는 우리는 x축 기준이지. 근데 직선을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를 x축으로 설정하면 그 곡선을 이렇게 실타래를 잡고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이쁘게 보일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얘의 장점이 뭐냐면 모양이 좀 이뻐지긴 하지만 넓이가 보존이 돼요. 이 넓이가 빼남수 입장에서는 이 넓이랑 일치한다고. 훼손되지 않는다고. 왜냐면 수직 방향, 즉 x축에 진행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칼로 잘라서 얘를 펼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선의 넓이나 이 선의 넓이는 사실 똑같은 걸로 취급할 수가 있어. 오케이? 따라서 뭐 할 거냐면 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새로운 함수에 x축 취급해서 면적을 재는 게 답은 똑같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차이 함수의 기준을 좀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 문제에서 뭐 하래? 두 함수의 둘러싼 넓이 구하라고 했지. 보자마자 뭐 할 거냐면 둘 다 그리는 게 싫어. 그래서 둘러싼 곳을 체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새로운 y를 만들어. 자, 새로운 y 만들기. 그 주제는 뭔데? 이름까지 읽자. 차이 함수 만들기. 차이 함수. 오케이? 자, 지금은 누가 더 커 보이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자에 배우는 얘가 더 커 보이잖아. 얘의 y가 더 크지. y는 x되고 y는 x니까. 따라서 뭐 할 거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단계 이거야. 강제로 빼요. 강제로 빼요. 뺀 함수를 만들자고. 메이크.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빼봐. 아니 이거 빼면 이렇게 문자에 X 빼봐. 마이너스 2. 그럼 막 새로운 y 규죠 그래. y는 이거 새로운 y야. 플러스 x 플러스 그러면 얘를 바라본다는 건 얘를 대신한다. 대신한다고 편의상을 위해서. 근데 얘는 졸리 쉽죠. 아니 얘를 관찰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얘는 뭔데요? 마이너스 2차 함수 그리기야. 얘는 그냥 단일 함수야. 한 개짜리야. 그럼 2차 함수 그리기 쉬운 거 아닙니까? 뭐는데? 앞에서 했잖아. x축 그림의 절편을 찍어. 얘 여기 되는 거 있어요. 마이 1이지. 걔만 찍자고. 마이 1. 그리고 두 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2차 함수를 그려. 근데 지금 앞에 계속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을 그렸을 때 둘러싼 곳이 답일 것이다 라고 씁니다. 다시. 이제 거기 책에는 기울어서 그려져 있잖아. 근데 책에 해설지는 기울어진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너희가 현실적인 풀이가 안 돼요. 너희 어떻게 저렇게 컴퓨터 마냥 정확히 그리겠어. 너희 절대 못 그려. 내가 장담할 때 못 그려. 왜 못 그려? 그냥 차이 함수를 외우라고. 차이 함수는 빼보니까 식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나와요, 문제예요. 오케이? 차이가 아름다운 식이야. 오케이? 그다음 뭐 하면 돼? 이제? 얘는 그냥 식이 주어져 있고 스마일이라고 있잖아, 스마일. 이건 외우기로 했었잖아. 2차 함수 넓이를. 바로 절편의 중간에 그걸 불렀으니까 6분의 차이의 세제곱. 세 칸에 세제곱하면 돼요. 곱하기 최고차이로 고정이 있어요. 그럼 이거 27을 6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9가 나는 거. 오케이? 따라오니? 자, 근데 두 번째는 뭐겠어? 이거 쉴 거야, 두 번째까지만. 얘들아, 두 번째 해설지처럼 너희가 정확히 그릴 수 있어? 장담하니? 왜 저렇게 주황색대로 나올 것 같아? 이번 문제 해설지 보면. 근데 저건 너희가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뭐 하자? 쌤이 바로 싶은 건 넓이를 구할 땐 두 개짜리면 차이 함수를 구하자. 차이 함수란 단어를 익숙해져 얘들아. 자, y는 긴 거 3차식이야. y는 좀 짧은 거 1차식이야. 두 선에 둘러싸인 곳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될까? 둘러싸인 넓이를 보존해주는 아름다운 함수가 있어요. 그 이름까지 외워줘. 누군데? 우리끼리 친구예요. 차이 함수라는 거야. 차이 함수. 해보자. 두 y를 얘들아 공통 y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y를 만들어. y의 다른 거. 바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얘가 더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얘 크잖아요. 해보자. 빼자. 어떻게 돼? 빼는 거 쉽잖아. 근데 빼고 나서 식 정리해봐. 그럼 이거 동료하는 게 날아가지? 동료 날아간다?
2x 그럼 끝난 거야. 뭐 하자? X로 얘들이 줄여서 무슨 빼는 순간 새로운 함수의 x축과 둘러싼 곳으로 착각해도 된다. 네. 왜냐면 이만큼의 넓이들이 보존이 되어 있어. 잘 되고 이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차이 함수를 구하자. 그럼 차이 함수를 그리자. 구할 거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건 또 앞에서 했잖아. 3차 함수 그리기. 여기 대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X로 x 묶기. 근데 대충 일단 설정해놓자. x축 그려놓고 이거 인수가 되죠? x에 x 빼기 3x 플러스 2 나오죠. 공통이 있는데 나머지 하면 이거 1이 나오죠. 크기 순으로 적으면 0, 1이네. 0, 1, 그치? 그럼 0, 1, 1을 그려. 그리고 뭐 하는데? 앞에 개수만큼 그려요. 1. 3차함수의 기본 기억 뭐야? 오냐? 맞아? 올라 내려 올라가면 돼.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둘러싼 곳을 색칠해. 2개 나오죠. 얘가 답이야. 2개를 연립하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빼버리세요. 뺀 식을 만든 뒤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뺀 함수의 그래프가 둘러싼 곳의 넓이랑 똑같다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아니 계산 아니 공식 없어. 적분해야 돼. 각적분. 근데 어차피 이거 같은 영역이니까 하나만 더하고 적분해야지. 같은 영역. 계산은 내가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당분간 말씀드린 건 넓이 구할 때는 차이 함수를 빌려서 해버리자 라는 걸